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리식 계묘년 갑인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데, 오늘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 되겠죠. 흔히 우리가 마시는 물,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수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인데,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인데, 내일은 제 경칩이 되죠, 경칩. 그래서 경칩이 되면서부터 월이 이제 갑인월에서 이제 을묘월로 바뀌게 되는데, 뭐 인월에서 묘월로 바뀐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개수인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칩일 날 또 경칩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물에 해당이 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양수이면 얘는 음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음양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혹한의 한기를 바로 수의 기운이라고 보는 것이고, 같은 기운이다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게 되면 임수의 성향, 개수의 성향이 서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양수, 양은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수는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크고 넓고 깊은 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개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홍해 뭐 이런 큰 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강호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작은 냇물이 아니라 큰 강을 말하는 것이고, 한반도만한 큰 호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과 같은 것이고, 또는 옹달샘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고, 정화수와 같은 개념이 바로 개수이죠. 임수는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개념인데, 임수의 특징은 수는 바다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 이를 달리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쓰나미가 일거나 물이 범람을 하거나 해일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수의 범람하는 충분한 성질의 우려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와 병화로서,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고요. 제방,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개수는 작은 우루수 있고 컵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수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필요가 수는 없어. 물이 좀 넘치면 닦아내 그만이지, 물속에서 컵 속에서 물이 넘쳐난들 어떻게 뭐 집안이 쓸려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요. 개수의 특징은 항상보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 또는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떠놓고 하는 정화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음용수, 정화수가 더러우면 안 되죠. 탁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맑고 깨끗한 것이 개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는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탁수가 되겠습니다. 탁수, 또는 토가 많게 되면 토가 많으면 수가 물에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가 왕해지게 되면 식상인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재한다라고 하죠.
설기, 순색, 즉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수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개념으로 놓고 보죠. 이때 목은 을목 같은 것보다는 간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욱 좋겠고, 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죠.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수일간이든 임수일간이든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기가 발생해서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이니, 임수는 무토를 쓸 때 병화를 같이 쓰는 거고, 개수가 왕했을 때 간목을 쓸 때는 역시나 병화를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반면에 임수든 개수든 신약할 수도 있죠. 항상 신왕할 수는 없죠. 신약하면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수의 기본적인 특성, 개수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이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 하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인데, 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춘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수보다는 입춘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죠. 연월이 바뀌는 개념이 입춘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다음 달 이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율 기준으로 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간다. 입춘이 되면서부터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월의 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해자축의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인묘진 동방목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보는데,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왕절이 되는데, 이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묘월이 목이 왕합니다. 근데 솔직히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왕한 것은 아니겠죠. 뭔가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왕하죠. 수생목 해가지고 수의 기운을 인묘월에는 목이 많이 빨아들이게 되니, 목은 얘가 왕해지는 순간, 목이 왕해지는 순간은 수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목답 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또 목이 왕하면 목생화해서 화는 덩달아서 같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아까 수생목한다 그랬죠. 수가 왕했을 때 목을 생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목이 왕하고 수가 약하면 오히려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태과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하다. 포태법으로 보게 되더라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가 되고, 묘월은 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묘지가 되는 것이니, 인묘진월에 수는 약하게 된다.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든 내일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든 수는 약하고, 목이 왕하게 되니 약한 임수가 왕한 식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설기가 과다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게 되지만, 임수일간이 약하면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하죠.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의 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막아주게 되죠.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꽁도 따는 것이 인월의 임수가 경금, 신금 같은 인성을 얻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얻지 않고 수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뭐 임수, 개수, 자수 이런 것들을 얻는 것도 임수의 근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을 얻는 것에 비해서 비교한 겁제인 수를 얻는 것은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 되는데 금연은 당연히 그래도 수라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원을 마련하고 목을 억제해 주게 되면 임수 자체가 이제 근원을 얻게 되죠.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다시 뭐가 된다? 그죠. 추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겨주고 지지로 예를 들어서 해자수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월의 임수는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성이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인성을 얻으면 화로서 조후하고 만약에 수가 많으면 무토로서 제방한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임수라고 하는 건 뭐죠? 양수가 되죠. 양수. 아까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인 임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생목 일간인 임수가 월지의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육신으로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두 가지를 합친 말이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식신 격이 되는데, 인월은 목이 왕하고 수가 약한 계절에 해당이 되니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약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 것이고, 인월에는 뭐가 있죠?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병화가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를 투출된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임수인 양수가 양화인 병화를 보게 되면 얘는 뭐죠? 재성인데 편재가 되죠. 편재격이 되는데, 물론 식신생재의 구조가 됩니다. 식신생재의 구조인데 일간이 약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기태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신격이 됐든 편재격이 됐든 일간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시. 그러면 식신이 더욱 왕해지게 되죠.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상관인 목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수목진상관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간이 왕하고 설기가 너무 왕해서 임수가 거의 어떻다? 고갈될 우려가 있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간의 개수가 있으나 이 개수 또한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개수는 벌써 말라버렸고요. 임수는 벌써 바닥이 훤하게 드러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일지에 그나마도 술토를 봤죠. 이것이 그냥 진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진의 수고이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내리죠. 임묘진 방압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술토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임수개수가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없으니, 만약에라도 생시에서 다시 화를 보게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된다? 고갈돼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시에서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다행으로 이제 생시
에만 있지만은 자의 임수가 뿌리를 내렸고요. 경금이 임수를 생합니다. 경금이 술토가 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금은 술의 통근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게 됐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사대운, 무오대운, 기미대운, 특히 병진대운 같은 경우에는 또 진술충까지 때리는 것이니 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른 생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시가 되게 되면은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민시, 묘시가 되게 되면 천간에 임수 두 개, 개수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가 많다라고 보면 안 돼요. 절대. 이 천간에 있는 임수 두 개, 개수 하나, 지지로 뿔이 하나도 없죠. 지지로 인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왕한 것이고 토가 있어서 임수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이거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수운으로 가지 못하면 조년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묘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목은 더 왕해지는데 진토를 보는 순간 이 진토는 무슨 짓을 할까요? 수를 보게 되면 서로 진술, 충을 꽝 하고 때려버리니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고갈되어 버리죠. 임수, 개수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면 어떻게든 한번 살아볼 방편이라도 만나볼 것인데, 이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요. 을사시, 병오시, 정모시 모두 금수운이어야지 목화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신시가 되면 그래도 간신히 신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술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파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구조 자체도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이걸 신왕하다 또는 신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지 연명이라도 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목화운 가면 힘들어질 수가 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금수운으로 가야지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청명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